이 카메라도 이제 슛 들어갑니다. 자, 큐! 대성아 반갑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이제 너에게 알려주려고 해. 한국사는 이번에 바뀐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 몇 가지 설명하고 처음부터 나가도록 할게.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은 전에는 그냥 시대별로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 이렇게 쭉 가는 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2015년 개정판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그 전근대사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근현대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전근대사의 비중이 한 3 정도로 고려조선까지 범위가 3이라고 보면 되고 거의 70%에 해당되는 부분이 근현대사. 근현대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대를 가장 이해할 수 있고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펴봤는데 근데 약간 놀라운 게 전근대사의 비중이 분량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주요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생략된 것은 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간략하게 중요 개념을 위주로 전근대사를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 사실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선사시대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 선사시대와 또 역사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성이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 그치? 똑같이 사자, 이 사자는 무슨 사자냐? 그치? 한자로 보면은 역사 사자야. 그러면은 그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문자를 사용하고 나서를 일반적으로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선사시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선사시대는 사실 모든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의 선사시대 구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흔히들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 무슨 시대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이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 구석기, 신석기 둘 다 뭐를 사용하지? 그치, 돌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청동기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거고 철기 시대는 철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시대 구분을 할 때 한국사에서 이 4가지 시대가 몇 년을 기준으로 시작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야.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BC 8000년 전,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해요. BC 2000년 전이랑 BC 1500년 전. 그래서 이게 왜 청동기 시대는 2가지를 얘기하냐면은 그 한반도를 보면은 한반도의 북부에 사실 청동기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빨리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BC 2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반도 남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반도 북부에 비해서 좀 천천히 일단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는 BC 150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철기 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구석기와 신석기 정도만 배우도록 할게. 그러면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는 간단하지. 바로 구석기는 돌을 다루는 방식이 올드, 그리고 신석기는 뉴, 새로운 방식이 있는 거야. 올드 앤 뉴 해가지고 돌을 다루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면은 구석기, 그리고 최신의 방식이면 신석기라고 하는데 구석기 시대는 돌을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뗀석기를 사용하는 거고, 신석기 시대는 돌을 어떻게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조금 더 갈아가지고 만드는 그 방식을 써가지고 간석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뗀석기와 간석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한국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역사기도 해.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을 갖기도 할 거 아니야. 한반도에는 사람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 자, 정답은 그치, 구석기 시대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지. 구석기 시대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는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우리나라 현재의 직접 조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별을 해야 돼. 자, 사람이 먼저 살기 시작한 거는 구석기 시대가 맞아. 근데 그때는 대륙 간에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신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 사실은 의식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아주 쉬울 거야. 무슨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사실 옷을 어떻게 지어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일단 나뭇잎이라든가 아니면 동물 가죽으로 신체를 가리고 보호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 그 바느질을 한 거 이거 구석기 시대는 절대 아니야. 자, 먹을 거를 어떻게 먹었을까?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일단 사냥이나 채집, 물고기 같은 거를 잡고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신석기 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농경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그치, 이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동 생활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딱 집을 뭔가 지었다라기보다는 동굴에서 살았고, 특히 그리고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막집에서 살았어.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서는 움집이라는 게 존재해. 구석기 시대는 정말 대충 집을 지어놓은 형태인 막집이라고 보면 되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어. 그리고 처음에 구석기 시대는 돌을 바르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뗀석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치? 주먹도끼랑 집게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주먹도끼랑 집게 두 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리고 구석기 시대를 마무리해서 넘어가기 전에 전곡리에는 선사 유적지가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1978년에 미군 병사 보엔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를 막 애인이랑 같이 돌고 있었는데 돌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돌이었느냐? 바로 양면 핵석기를 발견했어. 양면 주먹도끼라고 볼 수가 있어. 그게 왜 중요한 것인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엔이 이 돌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시아에서는 이 한쪽 면만 이 주먹도끼가 있었다라는 학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구석기가 후기 구석기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약간 동양은 발전이 느리다, 문명의 발전이 출발이 늦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보엔이 발견한 거는 기존에서 있었던 이 모비우스 학설을 뒤집어 놓는 그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구석기 유적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도록 해.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는 이제 끝났어. 구석기 의식주 얘기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까지 얘기했는데,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에서 넘어가기 전에 그거를 중석기 시대라고 해.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운데 시기라 그래서 중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혹은 후기 구석기 시대. 봐봐, 구석기 시대가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지. 그럼 전기, 중기, 후기 돼서 신석기 초기가 돼야 되는데, 이때 큰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거는 들어봤을 거야. 빙하기와 간빙계의 차이. 빙하기 말 그대로 해수면이 어는 거지. 자, 빙하기 때는 얼었기 때문에 그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지. 근데 빙하기가 끝난다, 어떻게 돼?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게 되는 거야. 날씨가 따뜻해져,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작고 날랜 토끼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지. 근데 기존에는 좀 큰 짐승들을 잡았는데, 큰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 이 주먹도끼와 집게로 막 그렇게 해서 죽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토끼나 여우를 그렇게 잡을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도구가 새롭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도구가 무슨 도구냐? 이렇게 화살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건데, 역시 구석기 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돌을 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활이나 창을 만들 때 그 촉을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돌을 어떻게 가운데 밑에서 쭉 뾰족한 부분이 바로 자루에 박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돌이 자루에 박히는 부분을 승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승배찌르개가 어느 시기에 나온다? 후기 구석기 혹은 중석기 시대에 나온다라고 보면 돼. 정리.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중간은 중석기 시대 혹은 후기 구석기 시대인데 그때 뭐가 나왔다? 승배찌르개가 나왔다. 그렇게 보면 돼. 자, 이제는 신석기 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 신석기 시대는 역시 의식주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신석기 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는 거지. 근데 역사는 증거를 이렇게 들이밀 수 있어야 돼. 그 증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바로 이 바느질을 했다라고 보는 게 오케이. 뼈바늘이랑 그리고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실 가락바퀴는 이게 사진으로는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동그란 돌에 구멍이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거. 이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뭐 가운데에다가 실 막 돌돌 그거 아니야. 섬유질에 있는 거를 하나씩 꽈가지고 이렇게 가락바퀴 창을 넣고서 이 나무를 넣고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는 건데 사실은 뼈바늘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가락바퀴는 이 돌 안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로 어떻게 그 바느질을 했다는 증거가 되느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동그란 가락바퀴 안에다가 그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 섬유질 같은 거를 둔 다음에 이걸 돌돌돌돌돌 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많은 친구들이 이거 뭐 그냥 외우기만 하는데 그냥 외우지만 말고 이 원리 정도는 이해를 하도록 해야 돼. 자,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드디어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등장하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오케이, 뭐가 시작된다? 농경이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신석기 시대 농사 시작 3종 세트가 있어. 조피수수. 뭐라고? 조피수수. 이 3종 세트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데 신석기 시대에 무슨 농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벼농사, 쌀농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어. 다시 얘기해 줄게. 신석기 시대에 최초 농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3종 세트는 바로 뭐다? 조피수수, 즉 잡곡이야. 근데 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벼농사, 이 쌀농사는 이건 청동기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되었어. 근데 사냥, 채집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그건 지금도 해. 지금 2020년인데 지금도 해.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농사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농사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축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토기를 만들게. 토기. 사실 신석기 시대의 토기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빗살무늬 모양이 있잖아. 그래서 왜 뾰족한지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어디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토기 할 때는 이거 하나 정도는 알았으면 해. 그 제주 고산리 유적에 고산리 토기가 있는데 이거의 발견 연대가 BC 8000년. 아까 들어봤지? 신석기 시대의 출발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알았으면 해. 이제 주를 보도록 하자. 그럼 어디에 살았을까? 그 앞서 얘기했듯이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 구석기 시대는 막집이지만 신석기 시대는 움집이야. 즉 이제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다?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왜 신석기 혁명이라 그랬냐면은 농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한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동생활을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한 자리에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을이 형성되고 부족이 형성되고 국가를 이루게 되고 문명 형성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풍요라든가 다산을 기원하는 어떤 예술품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거 기억을 하도록 해.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어떤 원시 신앙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첫 번째는 제일 쉬워. 이건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조상 숭배하는 거 있지. 이렇게 시체를 묻고 하는 거, 그런 게 있고,
많이 나머지가 헷갈려요. 무슨 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있잖아. 자, 애니미즘은 뭐냐면은 이게 애니마, 영혼을 나타내는 라틴어인데 이 영혼이 모든 사물에 있다라고 해요. 주로 자연물에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 애니미즘은 농사랑 관계가 상당히 있어. 그래서 뭐 태양신을 섬긴다든가 바람이라든가 달이라든가 거기를 믿는 거를 흔히들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토테미즘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쉬워. 토테미즘이 뭐냐? 그러니까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이랑 연결하는 거지. 또 대표적으로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동물, 두 마리 동물 있잖아. 또 뭐 곰이랑 뭐 호랑이. 이거는 뭐냐? 곰으로 대표되는 부족이랑 호랑이로 대표되는 부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부족들이 좀 강하고 용맹한 동물을 자기 어떤 부족이나 아니면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지. 또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을까? 독수리, 그치? 하늘을 나는, 하늘을 지배하고 뭐 세기 때문에 많이 날아다니고 강한 그런 거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예를 들면은 뭐 대성이 반을 상징하는 동물, 막 살쾡이, 상냥이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한 걸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샤머니즘을 얘기할게. 샤머니즘. 샤먼은 사실은 매개자적 존재라고 볼 수 있어. 좀 어렵지? 매개자적 존재.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뭐를 연결해 주는 거를 매개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 즉 신과 그 땅, 인간을 연결해 주는 존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당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샤먼은 매개자적 존재라고 보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고조선의 뭐 단군이라든가 저기 뭐냐 사만의 뭐 천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신라의 차차옹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저기 한국사 전반적인 내용이랑 그냥 신석기 시대 정도까지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그냥 이렇게 천천히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 안녕.